연쇄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영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주에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된 것으로 24일 전해졌는데요. 저 위에 사형수들 3분 있는데요.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이 3분 정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말 거학과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형제도와 또 이런 정말 악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바로 볼 수 있도록 서정훈 변호사님이 오늘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네. 조선 제일의 금객, 조선 제일 금, 네. 이면석의 조선 제일 혀, 한마디로 이제 문과 무를 겸비한 네. 조선 제일 혀 실력도 있죠. 네. 그다음에 칼제비니까 이번에 그 사형수들 얼마 전에 왜 기사 났죠? 사형장을 정비하고 있다. 사형장이 먼지만 쌓여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 97년인가 사형 집행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그 사형 폐지국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형 받은 놈들이 지금 여기 완전히 교도관도 때리 패고 개판이야. 맘대로 아니 어차피 나 못 나가고 죽진 않을 거 아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그 사형장을 시설을 다시 한번 완비를 했고 네. 우리 그 군대는 총사령입니다. 네. 우리 형법에는 교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매달아 교수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틀 걷던 데 먼지만 쌓여 있으니까 좀 이게 정비를 한 거죠. 네. 사형장을. 해야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사형 집행하려면 서울구치소가 제일 좋아요. 뭐 지방에서 좀 하기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쫙 정비해놨고 사형수들 서울로 다 모아. 네. 다 모아.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집행은 이제 좀 더 여론 수렴 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사인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결정 안 합니다. 형의 집행은.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3명, 예. 3명이 왔잖아. 유영철, 네. 강호순, 아우. 정두영. 네. 이 자들이 합쳐가 죽인 사람이요. 39명입니다. 아, 39명이야. 그러네요. 유영철이 20명. 여성 등 20명. 네. 2005년 사형 확정. 2005년이 아직 있잖아. 그다음에 강호순이는 아내와 장모 여성 10명. 네. 2009년에 확정됐죠. 아. 그다음에 정두영 여성과 노인 9명 살해 2001년. 네. 지금 이게 20몇 년 있잖아. 네. 이 자들이 반성도 안 하고 교도관을 때려 패고 지 맘대로 여기 교도소 가면 왕이야. 아. 사형수하고 이게 옆방에 있으면 독방을 주면 다행인데 네. 한 방에 있으면 일반 재수들도 겁이 나가 못 살아요. 저는 이 사람들 유영철부터 이 범죄를 프로파일링 했던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 사건들을 다 하고 나서 이빨이 그냥 다 빠졌대요. 그러니까 너무 추악하고요. 어느 정도냐면 여자 한 명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그 몇 번을 돌고 여자들이 몇 시에 들어간지 패턴까지 확인한 다음에 방망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로 뒤를 내리쳐서 가슴팍을 찔러서 죽이고요. 그 쾌감, 그 살인자들의 이 똑같은 패턴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쾌감을 갖고 있고 그냥 어떤 궤도가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형제도 저는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치안을 보면요. 네. 우리가 사형제도를 없앤 이유 중에요. 네. 이유 중에 몇 년도에요? 아니 우리 아직 있죠. 근데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받은 사람이 사형수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게 몇십 명이나 되죠. 지금. 네. 근데 사형을 이게 안 하고 있는 집행 네, 네. 가장 큰 이유가요. 뭐냐면 이게 오판의 가능성이에요. 오판.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혹시라도. 어떤 놈이 살인범이라 가지고 사형을 시켰어. 근데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혀버려. 이러면 이게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잖아. 그렇죠. 이런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오판 가능성이 없는 게 예를 들어 이게 뭐 분당에서 이번에 묻지마 살인 난동 봤잖아. 네.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 사람 죽이고 있는 현장을 다 네. 요즘 CCTV 다 CCTV 찍잖아. 다 찍고. 다 봤잖아. 네. 이게 그놈이 오판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저는 이런 게 연쇄살인범이나 묻지마 살인범 네. 이 자들은 이게 오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형이 집행되는 거고 두 번째 저는 필요한 게 그러면 사형이 범죄를 예방할 효과가 있느냐? 있어요. 맞습니다.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옛날에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옛날에 살인율이 제일 낮았어요. 네. 우리나라가 몇 년 전까지 160에서 170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일본은 지금도 170이에요. 네. 거의 꼴찌입니다. 살인범이 없어 일본은. 엄하게 다스리. 일본은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제. 근데 우리나라
사형 안 하는데 지금 100이 안에 듭니다. 지금 인구 10만 명당 사형이 한 엄청나게 많아요. 네. 지금 이게 치안이 안전한 나라에서 정말 이게 불안해서 어디 밖에도 못 나가는 우리 이번에 그 봤잖아요. 장갑차 설치하고 경찰이 묻지 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사형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까? 아무래도 이게 사형이 있으면 네. 좀 이게 범죄자들도 어휴, 나도 이게 잡히면 사형 당하는데 네. 한 번에 이게 되돌아본단 말이죠. 이걸 우리 법률 용어로 일반 예방 효과. 네. 범죄자가 잠재적인 범죄자인데 범죄를 좀 이게 주제에서 안 저지도록 예방하는 네. 이런 효과가 저는 있다. 네. 이미 통계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네. 이래서 이게 그 우리 형벌의 가장 큰 거는요. 네. 형벌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응보형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응보형. 죄를 지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어떤 놈이 내 팔목을 자르면 그 놈도 팔목을 잘라야 돼. 어떤 놈이 내 눈을 찌르면 그 놈 눈깔을 빼내야 된단 말이야. 눈에는 눈, 얘는 이. 그리고 이게 어떤 놈이 내를 죽이면 나도 그거 죽이는. 이게 바로 동해보복. 같은 정도의 보복, 동해보복. 한무라비 법전.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 이게 동해보복이에요. 네. 이걸 응보형주의랍니다. 네. 물론 이게 형벌이라는 게 뭐 교화도 하고 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형벌의 본질은 응보예요. 네. 죄를 지은 놈한테 그 죄만큼 되돌려 주는 거죠. 네, 그래야 그 점에서 없어지죠. 저는 이게 사형제 부활도 필요하다. 너무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정말 아이 키우는 특히 딸 엄마들은요 무서워서 못 보내겠어요. 뭐 어디서 미친놈들이 나와서 칼을 휘두르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 범죄가 지금 너무 심해졌잖아요.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심한 정도의 이게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이렇게 응보형으로 아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해서 조금 자기 범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통계 정확하게 보면 97년 그때 12월이면 뭐 YS 때인가 네. DJ가 98년에 됐나요? 하여튼 아마 그쯤 될 겁니다. 네. 97년 12월 달에 사형수를 23명을 상식해버렸어요. 23명을. 근데 사형, 예, 그 이제까지는 이후에 했네요. 예. 그 이후에는 사형을 집행 안 한 거죠. 근데 YS 때부터. 지금 사형수가 59명이다. 59명. 59명. 그중에 저는 흉악범들 있잖아. 네. 연쇄살인범. 네. 이런 자들 한 30명 정도는 네. 본보기로 집행할 수 있다. 네. 이래 봐야 되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럼에도 큰 큰일 역할을 한다 하셨다. 봐요. 네. 지금은 이제 사형장 정비했고 네. 그다음에 그 서울로 이감했으니 이제 여차하면 네. 서명 사인 안 하면 돼. 한동훈 사인 안 하면 좀 이게 집행하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우리 형법에서요. 네. 지금은 옛날에는 무조건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 인권 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피해자도 인권이 있다. 너기 죄지은 놈 피고인만 인권이 있냐? 그럼 이게 그러니까요. 피해자는 인권이 없냐? 피해자도 인권이 있잖아요.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죠. 아니 이게 뭐- 우리는 이게 일가족이 네. 그 대표적으로 이게 이재명이 조카 같은 놈이잖아. 네. 이재명이 조카 같은 놈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폭력이야. 근데 여자 스토킹하다가 죽이가지고 이게 여자하고 저 엄마 다 죽였잖아. 나쁜- 아버지 떨어지고 평생 불구됐잖아. 그거- 이 이재명이 조카 같은 놈 사인시켜야지. 그럼요. 어떻게 빼줘요 그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정관 써서. 앞으로 이게 이런 우리 국민 여론조사든 네. 이게 의견 수렴 공청회 해가지고 네. 빨리 이게 좀 이번 윤석열 정권 때 네. 한동훈 장관 때 좀 이게 법치를 한번 살려보자. 아 너무 저 이래 좋습니다. 네, 이러라고 두 분을 특히 윤석열 대통령 뽑았고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 우리가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이제 탈북하신 분들한테 들어보면 북한에서 여기 간첩을 내려 보내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극악무도하게 니들이 해도 한국은 안 죽인다. 그게 지금 이 간첩 나라가 된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간첩들이 걔네들도 무서워한대요. 한국 가면 죽는다고. 나만 내려가면 죽으니까 빼는데 지금 내 빼는 인간이 하나도 없대요. 그거 척결하려면요. 공산당들 진짜 척결하려면 저는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형제 부활하면 네. 제일 무서운 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문재인이에요. 이재명이 범죄는 제일 높은 게 무기징역이야. 이재명이 맞다. 범죄에는 사형은 없어. 네, 국가까지는 저기 전 아니까 무기징역이야. 자법이니까. 왜 뇌물도 1억 넣으면 무기징역, 배임도 50억 넣으면 무기징역, 전부 이게 무기징역이야. 근데 문재인이 죄는요, 특히 여석죄라고 있잖아. 여석죄라는 게 적국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아, 뭐냐면 이게 임진왜란을 하는데 일본하고 함께. 일본 놈 편에 붙다가 우리 조선의 지형 길을 안 내주는 거야. 이런 게 여석죄입니다. 네. 뭐 6.25 때
그 손혜원이 부모도 그랬죠. 6.25 때 막 빨치산 활동을 한다. 이게 다 여적죄입니다. 네. 적국하고 이롭게 하는 거잖아. 그건 사형이네요. 그럼 이게 문재인도 9.19 합의라든지 적국하고 이렇게 하면 여적죄가 되면 네. 이게 사법고시 시험 문제 단골 문제죠. 사법고시 시험 문제 중 이런 거죠. 다음 범죄 중에서 절대적 법정형인 범죄는 뭐냐? 1. 살인죄, 2. 여적죄, 뭐 3. 뭐 간첩죄. 여적죄 이게 이거. 도잖아요. 네. 그게 왜 여적죄냐면 그게 아직도 나오나요?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죠. 이런 걸 이게 우리가 상대적 법정형이랍니다. 네. 범위가 있잖아. 네. 상대적 법정형, 살인 같은 거. 근데 여적죄는 유일하게 우리 모든 형법의 범죄 있잖아. 네. 중에 유일하게 여적죄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벌벌 절대적 떨겠네요, 법정이라 사형제. 그래. 네. 절대적 법정형. 그럼 여기 문재인이가 제일 겁나지. 사형제 부활하면 이게 내 죄인데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빨리 이게 사형제는 부활시켜야 된다. 네. 아, 너무 또 오늘 또 명쾌하게 또 바로 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형제 부활 정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국민들을 위해야 되고, 죄인들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계속 범죄가 아직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 아직 척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지금 코피가 흘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유엔 총회 참석 기간 47개국 정상과 만나서 우리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 그리고 투자 유치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이 윤 대통령이 링거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아니 20며칠 단시간 넘으면 멀쩡하고 지금 이게 진짜 나라 살리러 야, 돌아다니는 대통령 20며칠 커피를 흘리든 뭘 흘리든 이재명이가 흘려야지. 아니 그 단시간 넘으면 팔팔하고 영양제 맞고 있고.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정말 이게 이게 얼마나 고생합니까? 네. 그때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외국 정상들 초단위로 만났잖아. 네. 근데 오자마자 헬기를 타고요. 아. 또 이제 그 대백제전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 백제가 한류의 원조입니다. 우리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이가 신라 사람이잖아. 네. 신라 중심으로 써가 그렇지. 실제 이게 백제가 문화적으로는 한류의 원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충청도. 대백제전이 중요하거든. 헬기 타고 갔잖아. 네.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불철주야 고생하는데 근데 이 민주당 이놈들은 뒤에서 칼이나 꽂고 계속 이 대통령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게 자해행위를 했잖아요. 네. 이게 저는 문제고 네. 아마 이게 윤 대통령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저는 현직 대통령이 이 코피를 쇼로 할 수 있냐고. 아, 코피를 이게 내가 코를 후비가지고 피나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코가 아파. 제가요 옛날에 코피 좀 흘렸어요 공부할 때.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코피 좀 몇 흘렸어요. 시간 정도에 코피가 나나요? 아이, 한 10시간? 한 4시간 자고 하루 종일 공부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너무 근데 이거 피곤하고. 정말 이게 저도 안 그래도 건강 걱정을 했어요. 네. 제가 이게 채널A 방송에서도 만기 칠남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네. 대통령이 좀 이게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이제 총리를 좀 보내든지 네. 이렇게 지금 한동훈이가 법무를 다 하고 원희룡이가 국도 잘하고 다 분열별을 잘하니까 네. 좀 이게 장관들한테 좀 맡기자. 네, 네. 이 제안도 제가 했는데 아마 이게 총리도 시진핑 만나러 갔었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워낙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를 위해 하고 있는데 뒤에서 칼을 꼽으면 안 된다. 그렇죠. 정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빨리 이게 건강 네. 쾌차하시고요. 네. 정말 이게 더 나라를 위해서 이번에 엑스포까지 네. 유치되면 이제 완전히 대박이거든요. 네. 더 힘내시라.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야, 우리 윤석열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정말 코피까지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서정 바라보기 또 멸콩TV에서 응원하고요. 또 더불어서 서정 변호사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 코피는 안 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방송 많이 해가지고 정말 이재명 빨리 가야지 서정 변호사님 쉰다 이런 분들 계신데 서정 변호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정의 바로보기 정말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 일하는가 코피 흘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양제 맞고 누워있는 이재명 정말 너무 극명하게 보이는데요. 또 사형제도 부활 한동훈 장관님 힘내십시오. 네,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는 많은 분들 서정욱의 바로보기에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